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 뭐 자꾸 돈 쓰면 대접받으려고. 우리나라가 과해 내가 볼 때. 물론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돈 쓴 만큼 내가 돈 쓴 만큼 나쁘지 대접을 않지. 받는 게 내가 돈을 이만큼 썼는데 존나 싸가지없게 하면 좀 짜증나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과해. 그게 똥꼬를 빨아주길 바래.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지인하고 이제 분더샵에 갔는데 가자마자 의자에 앉아서 음료를 시키더라고. 그 매니저를 불러서. 난 내가 여기 쇼핑을 하러 간 거지 내가 차를 마시러 간 건 아니야. 내가 나와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우리 커피 먹고 왔는데 왜 가갖고 옷 안 보고 왜 커피를 또 달라고 해? 근데 아니 내가 돈 주고 여기 옷 샀는데 이 정도 서비스는 받아도 되잖아. 그게 뭐 그 샵이 유지하는 서비스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쓴다고 해서. 그거를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난 근데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하거든. 내가 옷만 빨리 사고 나오면 되지 뭘. 옷을 사러 가서 나한테 제품 설명을 하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 이게 내가 이쪽에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설명을 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자꾸 생겨. 아닌 걸 자꾸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불편해 나는. 그리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매장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많이 해야지. 좀 새로 생긴 샵인데 한국에 근데 고가 브랜드를 판매하는 샵에서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걸 하더라고. 거기 이제 매니저로 있는 친구가 옷이 새로운 신상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거길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옷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롱슬리브 티를 쭉 티라고 그러더라고 방송에서. 그냥 나는 4~5만 원짜리 그냥 그런 긴발티를 파는 샵에서 그걸 쭉 티라고 표현을 했으면 난 그건 이해할 것 같아. 근데 30~40만 원짜리 롱슬리브 티를 파는 샵인데 그 옷을 소개하면서 쭉티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쭉티는 2000년대 초반에 동대문에서 쓰던 언어야.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요새 그리고 고객들도 몇 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형 때문 아니야?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 형은 항상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항상 어디에 적을 때도 20S2 플라이 이렇게 적지 20수 2합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그게 되게 없어 보이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야. 그리고 그거는 일반인이 알아야 될 언어가 아니야. 디자이너들이 알아야 될 언어고 그거를 좀 편하게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봉제를 하시는 분이나 원단을 파는 사람들이나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언어지 정말로 맞는 말이 아니라고. 무슨 있어 보이는 언어라고 생각하나 봐. 고객이 그걸 알고 있는 게 대단한 건 아니야. 똑같은 20수 2 플라이어도 20수 2합이어도 30수 2합이어도 10수 2합이어도 그게 원사가 뭐냐 편집 방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원단은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그게 몇 수인지는 원단의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 근데 한국의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런 사람이지만 나도 똑바로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진짜 미안한 부분들도 많지만 그거를 자꾸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생산자와 구매자의 간격을 자꾸 이렇게 좁게 만드는 거는 나는 아닌 방식이라고 생각해. 그분들은 속는 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아? 그게 어떤 원사를 사용했고 어떤 편집 방식을 가졌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 티셔츠 두껍다고 다 좋은 옷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왜 계속 강조를 브랜드들이 해서 그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디렉터면 내 주관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원래 맞는데 그거를 자꾸 사람들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것도 약간 나는 안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그러려면 브랜드를 왜 구매해? 브랜드를 구매한다는 거는 그 브랜드가 내려는 감성을 구매하는 거고 생각을 구매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자꾸 구매자한테 맞춰주려고 하니까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맞춰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걸 하고 그 사람들이 그게 싫으면 실패하는 거고 좋으면 성공을 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남성복에서 쓰는 원단들이 굉장히 정해져 있어. 스웨트 종류의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원단 자체로만 봤을 땐 한 3가지에서 4가지야 많아요. 그럼 그게 중량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 그리고 반팔티도 마찬가지야.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나눠져. 근데 이건 말해야지. 되게 국내에서 많은 브랜드를 진행하시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쓰지 마. 너무 억지로 그 제품에 대해서
왜 만들었는지, 금을 뭘 모티브로 만들었는지, 금의 원단의 특성에 대해서, 사이즈에 대한 설명, 여기서 끝내면 돼. 실제로 써야 될 내용은, 필요한 내용은 5줄, 4줄인데 이걸 12줄, 20줄로 늘리기 위해서 필요 없는 말까지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꼭 알지 못해야 되는 것들도 자꾸 알게끔 만들고. 그렇지. 어떤 봉제 방식 이름도 마찬가지야. 소비자한테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난 막 그게 답답했던 게 틀려 그게. 난 그게 미칠 것 같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이거 틀렸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길게 써야 나가. 사람들한테 뭐 하는 척을 해야 돼. 이거에 구매자들이 좀 안 속았으면 좋겠어. 그걸 쓰는 게 진짜 힘든 일이긴 하지. 근데 그걸 잘 쓰는 사람 옷을 사주는 건 아니야. 그걸 잘 쓰는 사람? 나도 옛날에 되게 정성 들여 썼던 것 같아. 근데 그걸 정성을 들인다는 건 좋지. 정성까지만 들여야지. 뭐 잘못된 지식을 전파를 한다거나 생산자가 알아야 될 단어들을 계속 기입을 시켜서 뭔가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한다거나. 고객분이 전화가 와서 그 티 몇 수예요? 깜짝 놀랐어. 네? 이랬다니까. 전화 와서 그러던데 어깨에 갈라산봉 쳐져 있나요? 내가 혹시 디자이너세요? 원체 우리는 이제 소규모의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고객 전화를 내가 핸드폰으로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공장 사람들과 디자이너만 알 수 있는 단어고 이거는 실제로 알고 보면 잘못된 단어야. 그치. 옛날에 갈라산봉이라는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일본 단어와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편한 단어를 섞어서 파생된 단어야. 30년, 40년 동안 공장을 하신 분들은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용어를 썼을 땐 이 사장님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소통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쓰는 말을 디자이너도 같이 함께 쓰는 거야. 그런 단어를 왜 소비자가 알고 있냐고. 그거를 이제 브랜드들이 적어서 소비자한테 알려주는 거지. 필요 이상의 설명을 자꾸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설명을 해가지고 그걸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막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원래는 오바로 봉제해놓은 방식 위에 튼튼하라고 한 번 더 쳐주는 거잖아. 조금 더 단단하게 봉제를 해주는 거고, 그 부분을 좀 너무 꿀렁거리지 않게 평판하게 잡아주려고 하는 봉제니까. 뭐 플래심 같은 거랑 비슷한 거야. 납작한 봉제를 얘기할 때 플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갈라산봉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써본 적은 있어. 왜냐면 영어 용어가 원래 맞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그거에 대한 비슷한 걸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귀찮은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갈라산봉이 어쩌니, 무슨 가이로빠가 어쩌니, 막 이런 얘기들을 브랜드에서 한다는 게, 참 그런 얘기를 하는 브랜드의 옷들을 보고 난 좋았던 적은 없어.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 더 잘 되는 브랜드면 잘 되는 브랜드일수록 설명은 간략하게 하지. 설명을 안 하는 브랜드들도 많고 쿨하잖아. 멋있는데 너무 또 설명이 없는 거는, 예전에 설명을 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좀 이걸 이해하기에 약간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어느 정도는 했었지.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이빨 까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옷을 구매할 때 무슨 장황한 말들이 그렇게 많고 자기 생각들이 그렇게 깊고, 옷이 옷을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가격대가 싼 거든 비싼 거든 그 돈을 주고 구매할 가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이제 브랜드의 자켓을 어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온라인몰에서 내가 클릭을 했어. 자켓 잘 나왔네. 밀리터리 베이스로 만들었네. 클릭을 딱 했는데 클릭하자마자 스크롤이 쫙 내려가면서 뜬 사진이 뭔 줄 알아? 2차 세계대전 사진. 스크롤을 한 3번 내릴 정도 뜨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밀리터리 의류를 모티브로 만든 옷은 맞아. 근데 육군의 옷을 모티브로 만든 옷이지 공군의 옷을 모티브로 만든 옷이 아니거든. 근데 위에 이미지들은 2차 세계대전의 전쟁사에 있었던 이미지들은 다 끌어다온 것 같아. 그걸 다 내리고 결국엔 설명을 보는데, 설명도 사실 우리는 디자인을 할 때 구분을 하잖아. 복각 의류냐 아니면 내가 모티브 제작을 한 거냐. 내가 복각을 했다고 하면 내가 어떤 부분을 재해석을 한 건지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돼. 완벽히 그 빈티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똑같이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게 복각이고, 재해석을 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현대에 맞게 재해석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제품 설명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기도 하지. 잘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받는 거지. 그치? 왜냐면 내가 행여나 실수를 할까 봐 잘못된 정보를 내가 전달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노력이 국내 브랜드들도 필요해.
돼 있는 브랜드들이어도 나는 제품 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디렉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 옷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니까 그 디렉터한테. 그리고 그 제품 설명을 오프라인 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고객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브랜드들은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은 하려는 사람이 능력치의 차이가 있는 걸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옷을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돈을 주고 구매하는 사람들의 의무니까 뭐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고, 그냥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긴 한데, 나는 조금 마음 아픈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필요 이상의 행동들에 현혹돼서 옷을 구매하는 방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뭐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정말로 무슨 뭐 평소에 모차르트를 듣는 사람들 같아. 싱글 몰트 위스키를 뭐 생활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막 과대 광고를 하고 그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어.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디자이너들인지 들이든지 남의 옷을 보고 그 디자이너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나도 남의 브랜드의 옷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어떤 과한 행동들로 구매자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행동은 조금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마케팅의 폐. 라고 생각하지. 뭔가 그런 관종기, 마케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재능이 없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성격이 이 방송을 시작하기까지도 들이 정말로 자기 핸드폰에 자기 사진 하나가 없는 사람들이 시작한 방송인데 많이 고민했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니까 남들이 부러워서 푸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렇긴 한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닌 걸 전달을 해서 그거에 대해 쓰려면 좀 맞는 정보를 적거나 그런 것들은 좀 노력을 하는 게, 그리고 과장된 그런 거에 고객들이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건 있어. 여기까지 하자. 네.